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타갈슨과 바그다드의 다섯 아가씨 이야기. 스스로 생매장을 택한 왕자와 여인의 꿍꿍.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바그다드의 짐꾼을 비롯해 3명의 애꾸는 탁발슨과 왕과 대제상 일행은 우연한 기회에 천하절색의 미녀 3사람이 사는 화려한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의 주인 조베이드로부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보든지 절대로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받고 그녀와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끝나가자 그녀들은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 베이드는 검은 개 2마리를 끌고 나와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다 개들과 포옹을 하고, 동생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너무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에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그녀에게 사연을 묻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조베이드가 손뼉을 치자 흑인 노예들이 큰 칼을 들고 나타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녀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정 이야기를 제대로 털어놓으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탁발승부터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갈승은 원래 왕자로 태어났고 부왕에게는 이웃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수라에는 왕자와 공주의 2자녀가 있었고 왕자와 그의 연배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가 왕자 수업을 마치자 부왕은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그는 매년 숙부왕을 뵈러 이웃 나라로 가서 한두 달 동안 머문 후 돌아와 그와 사촌 왕자 사이에는 아주 강하고도 특별한 우정이 맺어졌습니다. 그가 사촌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유난히 따뜻한 태도로 그를 맞으면서 자신이 1년 동안 몰래 건물을 하나 지었고 완공되었는데 비밀과 신의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우정이 돈독하고 친밀한 사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그는 망설임 없이 원하는 대로 맹세를 해주자 그는 좀 이따 화려하게 치장한 미녀와 함께 왔습니다. 사촌 왕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고 그도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낸 후 사촌 왕자가 그에게 이 아가씨를 새로 지어진 돔이 서 있는 무덤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곧 따라갈 것이고 문이 열려 있을 테니 함께 들어가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는 맹세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촌 왕자는 곡괭이로 무덤 한가운데 서 있는 어떤 빈 묘당의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고, 묘지 밑에 뚜껑 하나가 숨겨져 있었는데 뚜껑을 들어 올리자 아래에 나선형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이 자신이 말했던 장소로 통하는 입구라고 하자 아가씨는 입구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갔고 왕자도 그녀를 따라 내려갔는데, 그는 어려운 일을 해주어 정말 고맙다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되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촌 왕자와 작별을 고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술기운에 몽롱해진 정신으로 숙부 왕의 궁으로 돌아와 겨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그는 간밤의 일들이 기이해 꿈을 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촌 왕자가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듣고 어제 밤의 사건이 현실임을 안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제 그 공동묘지로 가서 호박 나흘을 찾아보았지만 묘당이 많아 분간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숙부왕은 여러 날 동안 사냥을 떠나 있었기에 그는 왕이 돌아오면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부왕의 궁정으로 돌아왔는데 수많은 호위병들이 성문에 들어가려는 그를 에워쌌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의 아버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대신 대제상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왕의 명에 따라 왕자님을 체포해야 합니다. 말을 마치자 호위병들이 그를 체포해 반역자 앞으로 끌고 갔는데, 반역자 재상은 그가 어렸을 때 옥상에서 장난으로 날아온 새를 향해 석궁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 공교롭게도 재상의 눈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는 재상을 찾아가 사죄했지만 재상은 깊은 앙심을 품어왔고, 마침내 기회가 오자 복수심을 드러낸 것으로 그를 보자 달려오더니 오른쪽 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직접 눈알을 뽑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애꾸가 된 사연인데, 역적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그를 괴짝에 가둔 후 망나니에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 목을 벤 다음 시체는 복술이 밥으로 주라고 명했습니다. 망나니는 괴짝을 실은 말에 올라들러 나갔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껴 신속히 왕국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고, 그는 그에게 깊이 감사한 후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혼자가 된 그는 비록 한쪽 눈을 잃기는 했지만 더 큰 불행은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걷기를 반복한 끝에 숙부왕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숙부를 만나 자기가 돌아오게 된 비극적인 이유와 처량한 신세에 대해 말했더니 숙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웬일이냐며 통곡을 하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촌 왕자에게 굳게 맹세를 했지만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숙부에게 모든 것을 말하자 말을 듣는 왕의 얼굴에는 약간 안도하는 빛이 스쳤는데 숙부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변장을 한 후 들판으로 통하는 정원의 문으로 궁을 빠져나갔고 곧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전에 오래도록 보람없이 찾아 헤맸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묘당 안에 들어가 지하 층계의 입구를 막아 놓은 뚜껑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왕자가 석회와 물로 뚜껑을 봉인해 놓았던 탓에 힘들게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숙부왕이 먼저 내려갔고 그도 들어가 약 50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일종의 대기실 같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은 악취나는 연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어도 꽤 어둑했습니다. 그들이 대기실을 지나 큰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샹들리에가 밝혀진 큰 방으로 들어가자 방 한가운데에는 수조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갖가지 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면의 벽에는 바닥에서 몇 계단 올라가는 높직한 단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커튼이 드리워진 널찍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단위로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온몸이 수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왕자와 예전 그 아가씨가 누워 있었는데 마치 불에 던져 넣었다가 제가 되기 전에 꺼내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는데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숙부왕은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체의 얼굴에 침을 뱉고 노여움에 치를 떨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이 내게 내리는 벌이다. 하지만 저 세상의 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퍼부은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신발을 벗어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는데 그런 숙부의 모습에 놀라움과 마음이 찢어질 듯 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 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누이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2년 동안 녀석을 사랑했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태를 고쳐보려 했었지. 나는 아들 녀석을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어 보았어. 지금 빠져있는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했고 만일 이처럼 사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을 경우 우리 가문 전체를 더럽힐 영원한 수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 그리고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해준 후에 제 오라비와 연락할 수 없게끔 가두어 놓았지. 아들 녀석은 제 누이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무덤을 하나 짓는다는 구실로 이지하 거처를 준비해 놓았던 거야. 언젠가 놈의 죄 많은 열정의 대상을 납치하여 이리로 데려오겠다는 꿈을 꿈고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갇혀있는 누이를 데려왔던 거지. 내 명예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범한 녀석은 이 장소에 그녀와 함께 갇혀버렸어. 자네가 보다시피 모든 일을 몸서리치게 만드는 이 흉측한 사랑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 이 모든 식품들을 마련해 놓고서 말이야. 이 말을 마친 숙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잠시 후 숙부는 그를 바라보다 껴안으며 아들은 잃었지만 훨씬 훌륭한 그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왕은 얼마 동안 왕자와 공주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았고 그들은 다시 눈물을 쏟다가 마침내 그 음울한 장소를 빠져나왔는데 흔적을 감춰 놓았습니다. 그렇게 궁에 돌아오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디선가 나팔, 작은 북, 큰 북 등 전쟁 악기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흙먼지가 일며 하늘이 컴컴해졌는데 어떤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부왕을 밀어내고 나라를 빼앗은 재상이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숙부의 나라에 침략한 것으로 소규모 호위대만을 거느리던 숙부는 많은 적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저항 없이 성문이 열리자 쉽사리 도성을 함락했고 왕궁을 점령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었는데 숙부는 수많은 적들을 죽이며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한동안 싸웠지만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는 피신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밀 통로를 통해 궁을 빠져나온 후 죽은 왕에게 지극히 충성스럽던 어떤 관리의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고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갈승의 옷을 걸친 채 도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여행 끝에 마침내 그는 이 도성의 성문에 도착해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또 다른 탁갈승이 그처럼 나그네로 도착해 그에게 인사했고 그도 답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처럼 뭉쳤고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결의했는데 날이 저물자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했지만 행운의 여신이 자기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어 영치불고하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탁갈승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특히 칼리프의 놀라움은 더욱 컸는데 그때 두 번째 탁갈승이 입을 열어 조베이드를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새 탁갈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 정령의 여인을 탐했다가 한 눈을 빼앗긴 왕자로 이어집니다.